자, 오늘은 기술이 우리가 아이디어를 퍼뜨리는 방식을 어떻게 또 얼마나 혁신적으로 바꿔왔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고대 로마 시대의 도로랑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틱톡 피드. 이게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죠? 그런데요, 이 둘 사이에는 아주 놀라운 공통점이 숨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거예요. 둘 다 아이디어를 퍼뜨리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플랫폼이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변하지 않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소통의 길을 장악하는 사람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즉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어제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세상을 뒤흔들었던 최초의 두 가지 미디어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이야 광 케이블이 있지만 그 옛날엔 바로 이 포장도로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건설한 이 길들이야말로 인류 최초의 정보 고속도로였던 셈이죠. 이 도로망이 무려 40만 킬로미터에 달했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덕분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같은 생각과 이야기들이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도 훨씬 더 멀리, 그리고 더 빨리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번엔 돌이 아니었어요. 정보가 흐르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새로운 혁명이었습니다. 바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까지 소수의 권력자나 성직자만 가질 수 있었던 지식과 정보가 이제는 대중의 손에 쥐어지게 된 거예요. 정보의 독점이 깨진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힘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같은 거대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불씨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의 이야기로 와볼까요? 오늘날의 도로나 인쇄기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바로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디지털 플랫폼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알고리즘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요. 구글이나 메타 같은 거대 플랫폼들이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당신이 뭘 보게 될지를 결정하는 규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고속도로에서 어떤 차를 먼저 보내고 어떤 차를 뒤로 보낼지 결정하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교통정리 담당자인 셈이죠. 그리고 이 플랫폼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일해요. 한번 보세요. 유튜브는 제가 본 영상을 기반으로 비슷한 걸 계속 추천해주죠. 제 관심사를 더 깊게 파고드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내 친구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기반으로 연결해주고요. 그런데 틱톡은 좀 다릅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주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컨텐츠를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에게 퍼뜨릴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어요. 그럼 이런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 우리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게 그냥 차가운 기술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지는 다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실제 있었던 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야기의 시작은 한국에 3년 동안 살고 있던 한 태국인 유학생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아주 간절한 메시지였죠. 이 학생은 공동체를 정말 간절하게 찾고 있었지만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 와서 한 번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간절한 마음이 온라인상의 디지털 흔적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그 화면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지역교회가 바로 이 학생처럼 특정 공동체를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타겟 광고를 한 거죠. 바로 이 광고 화면처럼요. 결국 이 기술이 온라인에서의 외로운 검색과 오프라인의 따뜻한 공동체를 연결해준 다리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미디어 환경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또 한 번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제 내일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검색창에 단어를 치는 대신에 AI에게 직접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대화하듯이 말이죠. 물론 아직은 구글의 검색량이 압도적으로 많죠. 하지만 이 속도를 한번 보세요. 챗GPT가 10억 검색을 달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구글보다 무려 5.5배나 빨랐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정말 무서울 정도죠.
이게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SEO, 그러니까 검색 엔진 최적화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어떻게든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 우리 링크가 뜨게 하려고요. 하지만 이제는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미래는 AEO, 바로 답변 엔진 최적화의 시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냥 클릭을 유도하는 링크가 되는 게 아니라 AI가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바로 그 답변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뭘까요?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고대 로마의 길에서부터 지금의 AI 챗봇까지 이 긴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보이지 않으세요? 바로 소통의 방식이 외치는 것에서 듣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수백만 명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이 무언가를 궁금해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답을 들려주는 것, 이게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현실적인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니, 저기 먹방 영상은 하루 만에 몇백만 뷰가 나오는데 왜 우리가 열심히 만든 영상은 50명도 안 볼까요? 이거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규모와 영향력에 대한 딜레마죠. 하지만 어쩌면 진짜 성공은 수백만 뷰를 기록하는 먹방과 경쟁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놀라운 기술들을 이용해서 내 메시지를 간절하게 찾고 있는 바로 그 50명을, 아니 단 한 명이라도 정확하게 찾아내서 연결되는 것, 그게 아닐까요? 단순히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서서 듣고 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소통일 겁니다.